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아도 가난해지는 이유란 주제로 오늘 얘기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30년 전 물가를 기억을 하시나요? 지금부터 약 30년 전에 당시 물가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짧은 거를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패스트푸드점 세트도 저렴했습니다. 먹는 건 잘 먹자. KFC 가죠? 같이 가실래요? KFC 스마트 초이스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3,900원? KFC 스마트 초이스. 그래도 그 시절 고급 패밀리 레스토랑은 조금 비싸긴 했는데 그래도 세트가 2만 원이면 지금보다 싸죠? 식료품 가격은 훨씬 더 싸서 마트 갈 기분 났는데요. 고기는 100g에 500원이라서 이만큼 올려도 8,500원도 안 했죠. 근데 당신 이 가격도 돼지 가격 폭등으로 비싼 편이긴 했습니다. 마트에서 경품 행사도 자주 하던 그 시절에는요, 지금은 없어진 라면인 유면이 5봉지에 1,880원, 소주가 한 병에 580원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생 시절을 떠올려보면은 버스 요금이 50원이었습니다. 자주 버스를 타봐가지고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요. 더운 여름날에 쭈쭈바가 먹고 싶어가지고 버스 타는 대신에 동생하고 같이 1시간 가까이 걸어오면서 쭈쭈바를 사먹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현재 대구 시내 버스 요금은 어떨까요? 어린이는 400원이고 청소년은 850원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그냥 화폐를 모은 사람들 만 바보가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당시에 어른들이 투자하지 않고 현금만 집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흔히 말하는 화폐 거지가 되었을 겁니다. 결과론적인 거지만 화폐만 열심히 모았던 사람들이 바보가 된 셈이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나 해안이 있었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수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했어야 했던 거죠. 실제로 당시에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들이 지금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칙이 현재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적용이 될까요?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큰 법칙은 아무리 AI 시대라고 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변수만 잘 파악해서 대응을 한다면 최소한 위험한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인구 변화의 충격적인 현실을 얘기해 볼까요? 과거에는 인구가 증가하는 시대가 있었죠. 1992년에 대한민국은 인구는 4,300만 명이었고 합계 출산율은 1.67명이었습니다. 이런 인구 증가는 2020년까지 계속되면서 2020년 대한민국 인구는 5,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때 합계 출산율은 0.84명까지 떨어졌죠. 인구 감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2021년부터 인구는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2021년에 합계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그리고 2022년은 전쟁하는 나라보다 아이를 더 적게 낳는다는 0.78명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떨까요? 앞으로 경제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엄청난 국가 부채와 복지 지출이 예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겁니다. 2055년을 예상을 해보면 원화의 가치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 10분의 1 토막은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10분의 1에서 그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 이상으로 가치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과거처럼 부동산 매수가 정답일까요? 그렇다면은 이전처럼 파산을 고려하지 않고 인플레이션만 해치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매수가 올바른 선택일까요? 만약에 1990년대 물가에 수요도 살아있고 화폐가 귀하던 시절과 같은 조건이라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조건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인 변화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과거와 달라진 핵심 변수, 달라진 인풋값입니다. 충격적인 미래 인구 구조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더 확장을 해보면은 2040년입니다. 15년 후입니다. 지금부터 15년 후인 2040년이 되면은 고령 인구가 1,700만 명이 예상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35%가 노인인 거죠. 인구 3명 중에 1명이 65세 노인입니다. 2050년, 25년 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5년 후인 2050년이 되면은 노인의 인구가 1,900만 명이 됩니다. 전체 인구의 40%가 65세 이상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과거와 조건이 달라졌는지 쉽게 설명이 되겠죠.
2055년, 30년 후는 더욱더 충격적인 현실이 될 겁니다.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줄어드는 인구수를 생각을 해보면 2055년이면 대한민국의 인구는 4,600만 명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중에 2천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 됩니다. 노동자 1명이 노인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하는 게 현실이 되는 거죠. 20세에서 65세 노동 가능한 인구 1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 이상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20대 초중반까지는 질 높은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리고 60세 이상 노동자도 질 높은 일자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걸 조건값에 넣어버리면은 상황은 더욱더 심각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 앞으로 30년간 경제위기, 금융위기가 단 한 번도 오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의 예상입니다. 국가재정의 붕괴도 조금만 볼까요? 건강보험 적립금 소진입니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8년경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국민연금은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55년이 됐을 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적립금은 바닥이 나고 국가 채무는 폭발적으로 늘어나 있을 겁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시스템 구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계속 부채를 더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가 만든 부채 증가 때문에 2055년 미래에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는 앞서 짧은 영상에서 1990년대를 현재 시점에서 바라봤던 것처럼 2025년에 사는 우리도 부동산을 매수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해야 할까요? 요약해서 핵심 질문을 하자면은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65세 이상 노인인 사회, 노동자는 자기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인 사회, 이런 조건에서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해서 부동산에 올인을 한다. 이게 조건이 1990년대하고 동일한가요? 답은 명확합니다. 조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해지를 해야 할까요? 감이 오시나요?